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뭐가 좋은 건지 모를까? 개인적인 취향이나 애호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거의 모든 것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좋은 것을 못 알아볼 사람이 있겠냐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좋은 것을 알아보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알아보는 힘은 누구나 있을 거라는 거죠. 가령 상류층이 선호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명품 같은 것들이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뭔가가 있겠죠. 반면에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뭔가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경험과 깊이에 따라서 안목은 또 분명히 다를 것 같고요. 다 좋아요. 다름이라는 건 우리의 얼굴 모양이 80억 개라는 것에서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라는 게 있다는 거죠. 80억 개의 다른 얼굴이라고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 좋은 것을 못 알아보거나 싫어할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행복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분명히 좋은 건 다 아는데 그게 되질 않으니 환장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일단 행복이라는 게 뭔지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우린 아직까지 행복이라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행복이라는 단어는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만 우리의 얼굴 모양이 80억 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80억 개라는 거죠. 한 개도 같은 게 없죠. 그렇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인간이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그 행복이 다 다르다면 뭐가 진짜 행복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을 찾아서 인류는 수만 년 그 고단한 여정을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난 틸틸과 미틸처럼 말이죠. 제가 딱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인간은 절대 혼자서는 행복해지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얻고 정각에 드신 부처님이라고 해도 중생들이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데 혼자서 독야청청하게 행복에 들 수는 없습니다. 인과의 사슬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이 중생이 없다면 부처도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으면 스승이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인류는요, 인과의 사슬로 한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행복해지는 길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너도 행복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상류층의 행복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은 결국 하나입니다. 80억 개의 얼굴만큼 다른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요즘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순위에 드는 건 아무래도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일 겁니다. 하트 시그널로 시작된 게 환승연애에서 난리가 나고 솔로지옥도 있고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환승연애파와 또 솔로지옥파가 나뉘어진다고 하던데 이런 걸 보면 참 애들은 애들이다 싶죠.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훑어보면 연애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일단 사람을 보고 파악을 해서 분석하는 것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는 자신을 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키워드는 정말 다양하기는 한데 일단 제 눈에 딱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눈에 띄었어요. 일단 사람 관계를 어려워하다 보니 상대를 어떻게든 빨리 파악해서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를 선택을 잘하고 싶어 하고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뜨고 있는 컨텐츠들 역시 연애 코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정말 그런 거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다들 제가 뭐라고 할지 상상이 가시죠? 이 연애 기술은 전부 다 카더라 통신이더라고요. 이 세상에는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유형을 나누고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입니다. 이걸 돈을 주고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코칭을 하는 사람 보고 야, 그럼 네가 한번 살아봐 하고 싶더라고요. 그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저에게 연애 코치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이지 제가 써먹을 수 있는 말이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결국 그냥 내가 부딪히면서 알아가고 배우고 했지 말입니다. 저는 가끔 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모두 그동안 나를 만나줬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란 사람은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달랐을 거예요. 어쩌면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고 못돼 처먹은 정말 독선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을 확률이 99.99%입니다.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이 무릇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프기 싫어서 연애를 못하고 인간관계를 피해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50번째 날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정성이었죠. 이 연애나 인간관계 역시 똑같아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뭐 다른 길이 없죠.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해야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건 외통수 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단순하게 언어로 된 말뿐이 아니라고 했었죠. 온몸으로 표출되는 모든 신호들 역시 다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기계를 주어도요 매뉴얼대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정말 무지하게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아니 기계도 그런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내 꼴리는 대로 하다 보면 관계가 망가지는 건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 사람만의 고유한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매뉴얼을 익혀야 하고요. 어떻게? 대화로. 사실 연애란 거 별거 아니에요.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채널에서도 이미 시리즈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누굴 만나야 하고 어떻게 만나야 하고 정말 시시콜콜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얄팍한 테크닉을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인생 전체를 놓고 설명을 하죠. 제법 잘 만들어 놨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연애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세상 누구와도 다 연애를 하듯이 만나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연상이든 연하든 남녀노소, 연령,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다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니까요. 왜? 인간이라서 그래요. 모든 인간이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매뉴얼이 제각각인 거예요. 이 말이 참 이상하죠.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면서 매뉴얼은 제각각이니 싶죠.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싶게 만들고요. 괜찮은 사람, 잘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한다는 거죠. 연애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상대를 파악하는 일과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일이었다니까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인간의 공통 분모예요. 욕망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매뉴얼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상대를 파악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정성을 쏟아야만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궁금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상대를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인간의 내면은요, 양파와 같습니다. 까도 그 속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매뉴얼은 쉽사리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우주는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어떤 인과를 쌓았는지 사실 본인도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 수도 없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묻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너부터 파악하세요. 인간은 가장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말이죠. 이게 먼저 파악이 돼야 상대방과 어떻게 포지션을 정할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몰라서 헤매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남녀 사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생존 게임이잖아요.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 중용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알려달라고 하면 연애하듯이 살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자식과도 연애를 하듯이, 내 부모와도 연애를 하듯이, 친구와도 연애를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실수할 일도 실패할 일도 없다는 거죠. 일평생을 살아도 잘 모르는 부부의 마음처럼 그래서 일평생 연애를 하듯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나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좋은 건 누구나 알아본다니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